네, 2024년 2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요즘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보면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상당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월 12일, 라파라고 하는 곳은 가자 지구 제일 남쪽, 이집트와 국경이 닿아 있는 곳, 그래서 국경 검문소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몰려가 있고 하마스도 거기를 은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구출하는 작전을 이스라엘이 감행해서 성공했습니다. 12일 새벽 이 작전에는요, 투입된 부대가 이스라엘 특수전 부대도 아니고 경찰 특수전 부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에도 특공대가 있죠.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글쎄요, 이스라엘 설명을 안 하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데, 가자 지구는 엄격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서로 약속은 안 했지만, 확정은 안 했지만은, 그곳이 독립을 해서 팔레스타인 땅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팔레스타인 스스로가 자치를 하도록 준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마스가 득세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테러 세력으로 지적이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자기네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전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비밀 경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누가 반 이스라엘 활동을 하는가 조사를 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의 CIA처럼 해외 정보기관은 모사드죠. 국내 정보기관은 신베트입니다. 신베트하고 이스라엘 경찰의 특수전 부대인 야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파트가 맡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경찰의 대테러 부대인 야만이 이 2 인질이 잡혀있는 건물, 아파트로 침투해서 이 사람들을 꺼내고 그 과정에서 하마스 요원들을 사살을 하고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 그 구출된 2 사람의 가족은 같이 인질이 됐다가 지난번 1차 휴전을 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할 때 풀려났었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이스라엘이 구해냈는데 경찰 특수부대가 야맘이 가서 구해내고 그 뒤를 신베트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동하는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IDF, 이스라엘 군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과 국내 정보기관, 경찰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자기네 영토로 보고 작전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이 성공으로 지금 네타냐후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이죠.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폴란드 사람인데 대학 교수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미국으로, 네타냐후가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MIT를 나왔죠. 그리고 MIT에서는 공학을 하고 하버드에서는 정치학을 하고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박사학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976년 이 2 형제가, 자기 형이 있었죠. 형은 죽었어요. 그 형도 똑똑했는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육군 특수전 부대, 우리를 얘기하면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 들어와서 장교를 했고, 네타냐후도 동생인 벤자민 네타냐후도 여기 들어와서 역시 장교를 했습니다. 그 2 형제가, 제가 2 형제가 했던 걸로 아는데, 형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네타냐후, 동생은 벤자민 네타냐후인데, 둘 다 이스라엘 특수전 부대인 샤예레트 마트칼, 그냥 마트칼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마트칼, 그러니까 육군 특전사에 근무했단 말입니다. 근데 1976년에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텔 아비브를 출발해서 아테네, 그리스 수도로 내렸다가 프랑스로 가는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납치됩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 공항을 뜨자마자 거기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있었던 거죠. 바로 비행기를 장악했죠. 그래서 아테네 공항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이 마트칼 부대를 출동시켜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 줄 몰랐죠. 이 비행기가 몇 차례 빙빙 돌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간다의 수도로 가가지고 거기 엔터베 공항에 내립니다. 우간다 엔터베 국제공항에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마트칼을 태운 C-130인가 그때도 있었나 그 수송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작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민이라고 하는 우간다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아주 그 시절에 유명했었어요. 우디 아민인가 저도 이름을 알 정도로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코믹하기도 하고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특공대가 자기네 그 수송기 타고 들어갔잖아요. 가면서 대통령 행사, 우간다 대통령 행사인 것처럼 어떻게 했는데 또 우간다가 그걸 믿어요. 그래갖고 비행기가 내리고 또 대통령 뭐 경호하는 것처럼 아민 관련 행사하니까 또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갖고 에어프랑스기로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인질범을 거의 다 구해냅니다. 그때 3명이 죽었죠. 그런데 그 우간다 공항에 내렸을 때 이스라엘 할머니 한 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아민이 인심을 쓴다고 그 사람만 내리게 해서 그 우간다 수도에 있는 병원에 보내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특공대가 이 작전을 마치고 휙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 할머니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인질은 총 4명이 죽은 걸로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3명이 죽었습니다. 완벽한 엔터베 특공작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그걸 지휘했던 아까 이스라엘 특수전부대 현지 지휘관이 바로 요나단 네타냐후, 현 네타냐후 총리의 친형입니다. 둘 다 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와서 이렇게 군복무를 장교로 하다가 됐었죠. 이때 아마 이 현 총리인 벤자민 네타냐후도 같은 부대 마트칼에서 근무했었어요. 근데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이 투입되고. 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인질들이 잡혀 있는데 그걸 구하라는 작전을 승인한 거죠. 그런데 그걸 위치를 쭉 정보기관이 추적해서 신베트가 추적해서 확인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기동수단은 이스라엘 군 IDF가 제공하고 구출작전은 자기네 영토니까 야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찰 특공대를 넣어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하면서 동시에 성동격소 작전을 펴갖고 라파에 다른 지역을 막 공격했어요. 하마스가 있는 곳으로. 하마스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마스가 신경 쓰는 사이에 이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싹 인질 2명을 구출해 온 겁니다. 당연히 영웅이 됐죠. 네타냐후는 상당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현재 총리. 그는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작전 중에 인질은 구하지 못하고 인질이 희생됐을 때 희생되는 것은 그것 또한 그의 인생이다. 우리말로 하면 그의 팔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언론이 꽤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현재 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복무를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정치에 개입해서 유엔 대사를 지내다가 들어와서 리쿠드 당인가 거기에서 당대표가 되었고 이스라엘 총리를 3번 했습니다. 3번.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 3번을 합치면은 이스라엘 역대 총리 중에 최장수입니다. 한 번 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한 번 했다가 나갔다가 3번째 하다가 최근에 됐는데 사법부랑 큰 갈등을 겪었죠. 사법부를 제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재자다 그래서 반 네타냐후 시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국가안보보좌관이 와서 네타냐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 그러는데 네타냐후 밀어붙이고 그다음 결국은 그거를 관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마스의 기습을 받으면서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거 받기 전에 2번인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하마스가 테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다는데 네타냐후가 무시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휘청했죠. 근데 전신회강 만들어갖고 강하게 밀어붙이더니만은 지금은 하마스를 거의 지금 방면에서 라파에 몰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속아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이제 하마스도 당황해서 또 휴전을 하자 그러죠. 근데 휴전을 지금 네타냐후가 거부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다 휴전해라.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와서 갖고 지금 라파 공격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 유엔 사무총장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지금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공개통회에서
인질 석방 및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협상이 성공해서 라파에 대한 전면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휴전하고 서로 인질 맞바꿔라 이렇게 희망한다고 얘기하는데 네타냐후는 웃기지 마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멈추게 하려고 국무장관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총참모장 만나자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만나지 못하게 해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네타냐후는 세 번째 총리를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아갖고 거의 뭐 우리로 치면 탄핵 직전에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기습을 받아갖고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단호한 결심으로 반격 작전을 하면서 그리고 인질도 일부는 구해내고 희생되긴 했지만 희생된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물러나라고 막 시위도 합니다. 그 와중에 계속 밀어붙여갖고 하마스를 지금 거의 다 박멸해가고 라파 쪽에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인질까지 구축하고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하마스는 휴전하자, 뭐 국제사회 움직여서 그리고 이제 인간방패 같은 걸 만들겠죠. 자기네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민간인들을 끌어나가갖고 같이 죽게 하면서 지금 민간인들이 한 10,000명 이상 죽은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 하마스의 수가 포함돼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국제사회도 다 말리는데 그냥 밀어붙입니다. 자, 저는 이 네타냐후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그가 승리를 한다고 해도 또 역사란 건 정치란 건 또 변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네타냐후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니까 쩔쩔매잖아요. 근데 네타냐후는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뭐 전쟁할 것처럼 위협하는데 제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북한은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 협박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세계 정치를 주무르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주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주면은 훨씬 더 국제정치를 하기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있지만. 지금 중국은 그런 미국의 바람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민진당이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총통이 됐잖아요. 그런 현실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에 말리지 않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승기는 잡고 있지만 쩔쩔매고 있잖아요. 중국도 대만을 잘못 건드리면 저런 꼴이 되고 북한도 우리를 잘못 건드리면 저런 꼴이 되거나 아니면 하마스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자들은 그 틈에 이제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를 팔아서 돈 좀 벌고 그러니까 말려들지 않으려고 전쟁 위협을 한다고 보는데 이럴 때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하겠다고 방방 뜰 때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지금 북한은 무기 팔고 있으니까 전쟁하려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축적을 해야 되죠. 뭔가 하자는 거죠. 북한을 향해서 뭐 도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도 뭐 동해로 순항미사일 9발을 쐈다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동해에서 지금 북한에서 생산한 무기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있는 러시아 군항으로 실어나는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방어할 겸 새로운 무기 개발한 거 성능 시험할 겸 한미연합군이 들어와서 뭔가 작전하는 거 억제할 겸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딱 엮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통킹망 사건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대한민국 지도자는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을 지금 윤 대통령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윤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거듭해서 한국은 핵무장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핵무장 하겠다. 뭐 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판매한다면 우리는 핵무장 하겠다. 저걸 국제사회가 막아라. 러시아는 사지 마라. 니들이 북한 무기를 사면 대한민국은 핵무장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 막아라. 안 하면 핵무장 하겠다. 아주 기회입니다. 네타냐후를 보면서 우리의 안보 노선을 한번 재점검,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고 어느 순간에는 네타냐후처럼 갈라서고 하는 미국도 잡았다 놨다 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타냐후를 전부 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